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립니다. 이야. 자, 이 시간에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메리의 결혼 이야기 드렸잖아요. 몇 분한테. 그런데 뒤에서 어떤 한 분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있냐고. 그래서 개인 500만 원을 들고 오셔가지고 여기 한 권씩 다 주랍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네. 그분 이름은요 절대로 밝히지 말래. 밝히지 말래. 그래도 그분한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네. 요즘 유행이 그렇다면서요? 아니 보고 있나? 그러면 자, 나중에 가실 때 식사하러 가실 때 여기 이제 두 강의를 연달아 간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듣고 가실 때 요 한 건.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히 꼭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 꼭 한 권씩 받아가셔서 이것도 목사님께서 주신답니다. 전부 다 나눠주시랍니다.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강사님을 소개할 텐데 전애록 전도사님 여러분 저기 와 계십니다. 이참에 그냥 사모님도 같이 한번 와서 인사 한번 하시게. 사모님도 올라와 봐요. 우리 전애록 전도사님은 초등학교까지 좀 이따가 저를 봐주세요. 저를. 자, 우리 전도사님은 초등학교까지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그 완악한 장이동에서 졸업하고 중학교 때 미국을 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는 뭐 JROTC 사관학교라고 해서 군사 사관학교인가 봐요.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학은 플러튼 대학이라고 비즈니스 마케팅이랍니다. 이것을 전공해서 대학까지 나오고, 또 하나 더 또 추가로 해서 적어 주셨는데 미식 축구 알죠? 미국은 미식 축구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대학교 때예요? 주장이? 고등학교 때 동양인 최초로 주장을 했답니다. 동양인 최초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에 와서 군대를 갔대. 11사단 전차 부대인데 저도 알거든요. 거기에 군기가 굉장히 빡센 데인데 거기를 병장 만기로 제대했습니다. 현 우리 사랑제일교회 전애록 전도사님 심호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인사하시고 사모님은 내려가시고 우리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애록 전도사님.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전국에서 모집된 이렇게 청년 사업단 여러분들 늦었지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앞에 섰을 때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불러내셔서 가끔 몇 번 섰었는데, 앞에 섰을 때는 이제 어르신들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섰던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연령대가 굉장히 낮은 여러분들 앞에서 서니까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하고 좀 더 친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리조트에서 또 합숙 훈련하면서 교육도 받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웬만한 대기업들도 쉽게 못할 텐데, 여러분들은 대기업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강제로 또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와서 이제 교육받고 끝나고 나면 교육비도 다 받아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비까지 이렇게 줘가면서 교육하는 단체는 아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 있을 이제 이 일기로 시작해서 이제 미래에 있을 청년 사업단은 이제 더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대기업보다도 더욱 큰 그러한 단체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와 계시고 이제 집에 있거나 세상에 계시면 이제 뭐 스펙 하나 더 쌓을 것이고 뭐 자격증 하나 더 딸 수도 있지만 이 자리가 그러한 스펙 하나 더 쌓고 자격증 하나 더 따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주제는 정광 목사님께서 록펠러에 대한 이제 록펠러의 신화의 그러한 사업 성공에 대한 것을 한 타임 강의를 부탁하셔서 준비를 해왔는데 록펠러에 대한 강의에 앞서 이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잠시 짧게나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눈에는 또 이렇게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좀 동생인 나이 또래의 눈에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아들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금수저와도 같은 뭐 그러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몇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 또한 어떻게 보면 정광훈 목사님은 이제 집에서 이제 성경을 계속 중심으로 성경 읽고 막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위주로 살으라고 항상 교육을 하셨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시겠지만 저 또한 반항기가 있었습니다. 사춘기 동안 반항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집에서 계속 하고 있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이제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왔는데 방학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 하시고 이제 정광 목사님은 부흥회를 가시거나 밖에 일을 보러 가시면 저는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고도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제 첫 알바로 이마트를 가가지고 저는 카트 끄는 사람 카트 끄는 알바도 했었고 또 다음 방학 때 왔을 때는 제가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 살아가지고 단순한 이유로 이제 버거킹 가서도 알바를 해봤고 또 그 다음 방에 왔을 때는 저 동네에 있는 원단 공장에 들어가서 또 원단도 만들어보고 또 이렇게 그 원단을 개보기도 하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주말에 놀지 않고 그 고모 아시는 분 가게에 가가지고 데리야끼 가게 가서 카운터로도 한 2, 3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이제 한국 남자 이제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11사단 전차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또한 여러분들과 다 똑같은 위치이고 여러분들이 알바를 하시던 공부를 하시던 저 또한 다 똑같이 걸어왔고 겪어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이제 록펠러라는 이 인물과 또 그가 세운 이 록펠러 재단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 2022년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나 또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재산을 약 200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글로벌 기업인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의 그 기업의 총 가치가 시가총액이 40조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실감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200조 원을 다 쓰려면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에서 하루에 한 10억씩은 써야 다 쓰지도 못하고 그래도 죽습니다. 그 많은 돈이 200조라는 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세계의 부자로 뽑히는
두 사람을 여태 역사에 있었던 그 세 개의 부자들의 라인에 이렇게 세워놓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이 두 사람은 겨우 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상승하고 이것을 경제용어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부자들의 돈의 가치가 지금의 돈의 가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했을 때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한 이 사람인 존 D. 록펠러는 역사상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졌던 사람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록펠러를 롤모델로 삼고 또 청년 사업단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밌는 사실을 이제 하나 알려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은 이 일본의 영향력을 받아서 록펠러라고들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으로 이것을 스펠링으로 제대로 읽었을 때는 록펠러가 아닌 록펠러라고 읽는 게 맞지만은 이제 다들 록펠러라고 발음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외국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외국인과 대화를 하실 때 그때만큼이라도 록펠러라고 발음을 조금 더 굴려서 말하시면은 다 알아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쉽게 말하기 위해서 저 또한 록펠러라는 발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록펠러는 1839년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는 자칭 사업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 그 아버지의 끝은 사기꾼이라는 인식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록펠러의 어머니인 이 엘리자베스 데이비스는 신앙이 매우 깊기로 유명한 어머니였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침례교회를 다녔으며 교회에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록펠러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좌절하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가의 기질과 또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절약하는 정신을 자신의 것으로 교합을 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록펠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산에 되게 뛰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무역회사에 격리로 들어가서 우수하게 모든 일 처리를 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그때의 월급은 그때 당시 30달러, 지금 돈으로 뭐 물가 상승 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딱 한 100만 원 정도로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펠러는 회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꿈꾸는 두 가지의 야망을 항상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100살을 넘게 살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곧 조만간 10만 불 이상을 벌겠다는 것을, 이 두 가지의 야망을 계속해서 회사에서 말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50년이었고 또한 100만 원을 받는 월급으로 10만 불을 벌려면 적어도 100년 이상이 걸리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록펠러를 보고 허언증에 찌든 사람이라고 놀리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펠러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서 부자로 유명한 모든 사람들은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허언증 환자 아니면 정신병자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이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기름 없이 갈 수 있는 이 전기차를 만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투자금을 구하러 다녔을 때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 충분히 기름으로 다니는 차가 잘만 다니고 또 충분히 만족하고 타고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전기차를 만드냐,
필요도 없는 차를 왜 만드냐 하면서 모두가 비난을 하고 외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면 투자자들도 못 사는 형편은 아니겠지만 그 전기차를 이뤄낸 일론 머스크는 세계의 1등 부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이 제프 베이조스 또한 그때 당시 이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책만 읽는 당시 때 전자책, 이제 이북이라고 하죠. 이북을 출시하고 이 학생들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PDF 파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도 볼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을 제프 베이조스는 미리 알고서 그때부터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이 청년 사업단을 계획해서 주최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 눈에는 허언증 환자처럼 보이고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되는 일인가, 어떻게 학생들 이렇게 청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돈 주면서까지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점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의 부자들은 이미 그것을 증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절대로 큰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록펠러는 모아둔 돈과 은행의 대출을 같이 받아서 18살 때, 거의 여러분들 나이거나 조금 더 어린 나이일 텐데 18살 때 살면서 이제 그의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록펠러의 첫 사업은 바로 생필품을 파는 마트를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절약하는 정신과 또 성실함을 이어받은 록펠러는 첫 사업으로 시작한 마트로 소위 말해 대박을 치고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록펠러는 미국의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유전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석유가 나온다는 것 또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록펠러뿐만이 아닌 전 세계에서 돈이 조금만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소식을 듣고 펜실베니아로 달려와서 석유를 채굴하려고 모두가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록펠러는 일반 사람들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목숨 걸고 있는 석유 채굴이 아닌 그 석유를 프로세싱하는 정유소를 짓게 됩니다. 록펠러는 아무리 많은 석유를 저 사람들이 채굴한다고 해도 그것을 정제하지 않으면 상품성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 석유 채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석유를 정제하는 정제소를 그 클리브랜드에 먼저 지어버렸습니다. 록펠러를 통하지 않고서는 채굴해낸 석유에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석유 채굴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엔 록펠러의 클리브랜드 그 정제소 앞에 다 줄을 서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클리브랜드에서 록펠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고 또 록펠러는 돈들을 있는 그대로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록펠러와 같이 동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던 친구가 록펠러와 그 뜻이 서로 부딪힌 것입니다. 친구 동업자는 현재로도 돈을 쓸어 담고 있고 또 현재로서 너무 만족하면서 지내고 싶어 했고 록펠러는 그와 반대로 미국에서 제일 1등인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록펠러는 그 친구에게서부터 자신의 돈을 다 털어서 그 친구의 사업 지분을 돈을 주고 사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사업권은 100% 록펠러가 혼자서 가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합니다. 청년 사업단이 이제 나중에 아무리 성공적이고 또한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그 현상에 만족하고 이렇게 지내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 사업뿐만 아니고 신앙 또한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런 집회 와서 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또 성령 체험 조금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더 큰 체험과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큰 야망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또 겸손하고 도전적인 자세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와 동시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록펠러는 이제 독자적인 사업권을 바탕으로 자신의 야망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미국의 석유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이제 상대편에 조그만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그 사업을 돈으로 인수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기업 밑으로 다단계 형식으로 이렇게 흡수를 시켜버려서 결국엔 미국 석유 시장의 90%라는 독점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록펠러의 기업이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석유 기업입니다. 또한 석유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석유를 운반하는 것이 철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도 사업 또한 록펠러를 따라올 자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석유와 철도를 다 자신의 손에 거머쥐게 된 록펠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록펠러가 이러한 독점권을 가졌을 때 나이가 불과 26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 다 20대, 30대의 나이로 알고 있는데 록펠러는 여러분들의 나이 때 미국의 그 거대한 시장의 석유를 다 독점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야망을 가진다면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란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항상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설교하실 때 자주 인용하시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 PPT로 읽으셨던 것 같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 같이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은 능력이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입으로 할 수 있다 말하기 때문이요. 사람이 아무 일도 못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그 입으로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네. 이 문장을 보면 록펠러 그리고 또 한국의 이 현대그룹을 일으킨 그 정주영 회장의 정신이 그대로 깃들어 있는 문장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서 이 프로그램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록펠러가 만들어낸 이 현상을 영어로는 이제 monopoly, 한국말로는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록펠러는 미국의 모든 석유의 가격을 자신이 마음대로 정하고 또 조절하게 되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당시에는 독점권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국가적인 법안과 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석유 독점으로 인해 돈이랑 돈은 다 쓸어 담아가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이제 미국 정부와 그 주변 몇몇 사람들이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독점 금지법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독점 금지법을 통과했을 때 록펠러의 나이는 이미 70세였고 이미 그는 원 없이 돈을 다 벌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할 때는 시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블루오션, 또 경쟁자가 별로 없을 때 최대한의 이득과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록펠러는 벌어들인 돈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자신의 이 자기업들을 만들어내고 그는 평생 벌어들인 돈이 한화로 환산했을 때 약 500조라고 측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들 2명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100조가 더 많은 돈입니다. 제가 미국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전공을 하면서 배웠던 문장이 이제 Dollar today is worth more than dollar tomorrow. 이 말을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오늘의 1,000원이, 오늘의 그 돈이 내일의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록펠러가 죽었을 때 당시의 재산이
500조가 있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앞서 말한 문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때 당시의 재산이 현재 시간의 돈으로 500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500조라는 돈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숫자이고 매일매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200조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하루에 100억씩을 써도 다 못 쓰는 돈이 500조입니다. 단순히 돈만 번 것이 아닌 록펠러는 죽기 전까지 100조가 넘는 돈을 기부를 하고 후원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뉴욕에서 기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는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그것을 통해 시카고 대학, 또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 링컨 박물관,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어머니를 추모한 교회인 그 리버사이드 처치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처음에 회사에 취직했을 때 선포했던 그의 야망을 결국 둘 다 이루고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고 또 그는 98세까지 엄청난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자비도 없고 또 불과 같았던 그러한 록펠러였지만 그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청교도인, 즉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부 세상에 나와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팩트의 내용들일 뿐이고 록펠러가 이렇게 역사에 남는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단 한 가지 기독교 신앙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록펠러의 이러한 성공 신화는 다름이 아닌 그의 어머니의 신앙적인 가르침과 유언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우리의 영적 아비이고 또 목사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 예수한국 복음통일, 또 그것을 이루려면 우리가 모두 성령을 뜨겁게 받아야 하는 이것을 해낼 때 우리에게 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는 그의 어머니가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을 일생 지키면서 살다가 하나님에게 하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닌 오히려 저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자면 이제 한국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로또 뭐 1등 당첨되면은 한 30억 뭐 4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은 진짜 그 로또의 시장도 커서 그런지 한 번 당첨될 때 막 3천억, 4천억씩 당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자료들 찾아봐도 그렇게 3천억, 4천억씩 미국 1등 로또를 당첨된 사람 치고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저는 거의 그 사례를 못 봤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로 오게 되는 것을 로또를 통해서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의 첫 사업인 이 마트가 잘 된 것부터 이제 정유소를 지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록펠러의 판단과 노하우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이 정광훈 목사님이 어제도 항상 설교하셨듯이 종류가 다른 그러한 급이 다른 하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어요. 이거 PPT로 한번 지금 띄워주시면 이제 록펠러의 어머니는 죽을 때 10가지의 유언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11조로 두만이로 하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여섯째, 아침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홉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꼭 지켜라. 10번째, 아침에 말씀을 읽어라. 아멘. 이러한 이 10가지의 유언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죽을 때 자기
아들 록펠러에게 유언으로 하고 죽은 10가지의 유언들입니다. 록펠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록펠러에게 당신의 부의 비결을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록펠러는 자신의 어머니가 가장 영향력이 컸다고 고백하면서 또 어머니의 유언을 항상 마음에 새겼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이 10가지 유언들 중에 나머지들은 생각해보면 자신이 다 지켜왔고 지킬 수 있는 유언들이었지만 이 중에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라는 이 말에는 잘 지키지 못한 것을 자신이 깨닫고 반성을 하고 또 록펠러는 이것을 이제 있는 힘껏 단체를 후원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또한 록펠러는 11조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업에 11조를 거들어 다니는 사람들을 40명이나 임명할 만큼 어머니의 유언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에 살았던 이런 록펠러의 신화의 이야기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시대의 록펠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청년 사업단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점점 더 크게 활성화가 되어서 1천만 서명으로 조직된 이 거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2차, 3차, 또 4차 모든 프로그램들을 잘 수료하고 마치셔서 록펠러와 같은 시대를 이끄는 사업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박수를 크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죠? 저는 그 사랑제일교회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녹 전도사님이 그 유학을 가면 부모님이 돈도 다 대주고 막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